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에서는 수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항상 둘러 말하지 않고 결론을 바로 말하며 학문적 정확성보다는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기 쉽고 느낌이 오는 설명을 하는 데 초점을 둘 것입니다. 단칼에 잘라서 말하는 느낌으로 말입니다. 자, 수학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입장에서 수학은 패턴 혹은 규칙성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수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2500년 동안 점차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최초에는 수학이 수에 대한 과학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하학이 핵심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고, 수뿐만 아니라 형태, 운동, 변화, 공간에 대한 과학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학자들은 패턴 혹은 규칙성에 대한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학은 패턴 혹은 규칙성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영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예로 들 영화는 어메이징 메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수학 천재인 주인공 메리의 성장 과정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수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수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초등학교 입학해서 수학 시간에 천재로서의 기질을 보여주는 장면을 봅시다. 여기서 선생님은 복잡한 더하기와 곱하기 문제를 내고 1학년밖에 안 된 메리가 그 계산을 척척 맞춥니다. 그래서 수학 천재란 얘기인데, 이게 참 잘못된 수학 천재의 개념이죠. 수학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숫자 암산이나 잘하는 것이 수학의 본질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중학교 이상이 되면 수학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80년대 TV쇼 프로그램에는 컴퓨터보다 빨리 숫자 계산을 한 사람이 자주 등장했었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육 탓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이 뛰어난 것이었지만 그게 수학 실력이 아니라 그냥 산수 실력이었던 거죠. 그럼 진짜 수학 천재는 어떻냐고요? 가우스의 경우를 봅시다. 이건 유명한 이야기죠. 가우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우스 담임 선생님이 할 일이 많아서 잠시 자기 시간을 벌려고 반 아이들에게 계산 문제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부터 100까지 더해보세요. 다른 사람은 선생님에게 말하세요. 그리고 최소 30분 정도는 시간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계산 다 했는데요. 선생님이 물으셨겠죠? 얼마니? 5050이요. 정확한 값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물으셨겠죠? 어떻게 계산한 거지? 당시에는 전자계산기가 없던 시절이라 소지품 검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가우스가 하는 말, 1하고 100하고 더하면 100일이고 2하고 99를 더해도 100일이죠. 이렇게 50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00일과 50을 곱하면 5050이 나와요. 인류사에서 둘도 없는 수학 천재의 등장을 알리는 순간이었죠. 이런 가우스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봐도 그 아이가 천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학이 뭔지 모르더라도 말이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수학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가우스는 무엇을 했죠? 숫자들 속의 규칙성을 파악했습니다. 1-100은 100일, 그리고 2-99는 100일 등등등등 이렇게 말입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도 가우스가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규칙성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수학의 천재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수학이란 숫자에 대한 계산 능력이 아니라 사물의 연관관계에 대한 지식입니다. 전자계산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복잡한 계산기를 암산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을 혹은 도를 꿰뚫어보는 능력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법칙 혹은 도라는 것은 곧 수학적 원리의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어떤가요? 실제로 우리도 바로 이런 것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 다항식 문제에서도 수학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와 같이 패턴 인식이 나타납니다. 다음과 같은 식을 봅시다. 아주 간단한 식이죠. 여기서 m이나 a, b 자리에 복잡한 것이 들어가면 어려워집니다. 패턴이 매우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m 자리에 a 더하기 b를 넣어 봅시다. 그러면 m 곱하기 a 더하기 b라는 식이 a 더하기 b의 제곱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수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a 더하기 b제곱이고 다시 이것은 m 곱하기 a 더하기 b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패턴 인식인 것입니다. m 자리에 a 빼기 b를 넣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아시다시피 이 식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됩니다. a 빼기 b 곱하기 a 더하기 b가 m 곱하기 a 더하기 b의 패턴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a제곱 빼기 b제곱이 m 곱하기 a 더하기 b의 패턴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배우지 않고 이것을 알았다면 가우스급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수학 천재라고 이름 날릴 가능성 정도는 됩니다. 만약 m 곱하기 a 더하기 b에서 m의 자리에 아주 길고 복잡한 식을 넣으면 훨씬 더 헷갈리는 식이 나타납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이런 형태는 오히려 a제곱 빼기 b제곱보다는 쉽습니다. 조심스럽게 세워보기만 하면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수학은 패턴 인식입니다. 수학에서는 복잡한 현상 속에서 단순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은 규칙성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패턴이 곧 규칙성이죠. 남이 모르는 패턴을 찾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전지전능의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의 패턴을 알아낸다면 어떻게 되죠? 한 달 이내에 국내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학자와 공학자들이 주가의 규칙성을 찾아보겠다고 지금 금융계에 모여들고 있죠. 암호 창조와 해독도 바로 패턴의 싸움입니다. 암호를 만든다는 것은 규칙적인 것, 즉 의미를 불규칙, 즉 혼란스러워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숨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암호를 해독한다는 것은 불규칙적인 것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는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곧바로 각국 정보기관에서 탐내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다 좋은데 수학을 공부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가 패턴을 찾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 패턴은 못 찾았지만 그때까지 공부한 수학 실력으로 공대에 진학하면 됩니다. 공학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시죠? 수학은 잘하는데 이공계는 싫고 문과 계열이 좋다면 퀀터가 되면 되겠습니다. 금융계로 들어가면 엄청난 돈을 받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 수학만 잘한다는 말이죠. 잠깐, 퀀터가 뭐냐고요? Quantitative Analyzer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직역하면 양적 분석가라는 뜻입니다. 미국 금융가에서 수학을 동원해서
금융 알고리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국내에서도 점점 알려지고 있는데요. 퀀트를 소개하는 책들도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수학에 대한 공부 욕구가 돈 욕심을 타고 쑥쑥 생겨날 수 있습니다. 돈 벌려고 수학 공부한다? 뭐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찾으려고 공부하는 뭐 그런 것이니까요. 이제 수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학은 세상에 존재하는 패턴 혹은 규칙성을 연구하는 과학입니다. 규칙성의 모습이 패턴입니다. 숫자 계산이나 도형 그리는 것이 수학은 아닙니다. 숫자나 도형은 수학적 패턴이 많이 연구되는 한 분야일 뿐입니다. 이런 패턴들을 연구한다니 수학 흥미진진해 보이지 않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